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잘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혼자서 떠들고 있었는데 방송 시작을 안 눌러놓고 떠들고 있어가지고 왜 안 되나 했었는데 방송 시작이 이게 좀 다른 창이 있어가지고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우리 또 이제 다른 분들 기다리면서 간단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냐라고 했을 때, 그 삼성전자 서류가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채용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계신 분들도 혹시 여기 두 개 다 지원해 보셨나요? 결과는 또 어떠신가요? 결과가 이번에 뭐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삼성, 뭐 하이닉스는 아직은 채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서류가 떴고, 이제 뭐 통과하신 분들은 열심히 이제 GSAT를 준비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았죠 이번에. 그래서 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여전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채팅창에 남겨드린 것처럼 다른 직무들은 사실 더 힘든 상황이에요 사실. 왜냐면은 예전에 뭐 설비라든지 양산 기술 이런데 정말 많이 뽑았었는데 100명 이상 뽑았었는데 한 번에, 지금은 이제 그것보다 훨씬 적게 뽑는데 사람들은 더 많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줍잖게 바꾸게 되면은 이미 그쪽으로 충분한 경력과 스펙을 쌓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다. 좀 장점이라고 보자면은 그래도 학점대가 약간 더 회로 설계보다는 낮은 경우가 더 많긴 하죠. 그래서 그런 장점은 있지만 좀 여전히 이제 쉽지가 않다. 뭐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논문에 대한 이야기. 자, 일단은 논문 같은 경우는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제가 그 논문에 대해서 회로설계 논문 활용법 그리고 그에 대한 비밀번호 입력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PDF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다운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받으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잠깐만 지금 질문이 있으니까 질문만 잠깐만 짚고서 넘어올 수 있도록 할게요. 질문이 아니죠. 잠시만요. 세팅을 제가 못 해놔서. 네, 지금 완두콩님께서는 KY면은 이제 스카이 중에 또 한 군데시죠, 그죠? 메모리 회로 설계는 주위에 붙은 사람이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이죠. 사실은 이게 그 KY 말고 다른 데는 붙었어요. 이를테면 경희대 이런 데 붙은 걸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아무래도 삼성이 학벌보다는 또 다른 거를 본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정성적인 운적인 그런 평가 요소도 함께 들어가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뭐 이제 좀 비율을 좀 들어드리면은 좀 이렇게 보면 돼요.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이게 우리는 채용을 당하는 입장, 당한다라기보다 우리가 이제 채용에 대해서 뛰어드는 입장이다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림판으로 잠깐 보여드리면은 제가 동그라미를 똑같이 한번 그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세요. 음, 평가를 한번 해주시면은 제가 동그라미를 그릴 건데 동그라미 이렇게 하나 그렸고요. 이렇게. 자, 그다음 동그라미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둘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좋아요? 1번과 2번 중에서 어떤 것이 뽑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뽑고 싶으세요? 1번과 2번 중에서? 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고 가볼게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2번 뽑겠죠. 근데 그 2번을 뽑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뭐 거의 바보가 아닌 이상 얘를 뽑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찌그러졌다는 걸 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요즘의 상황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실제로 이제 이 정도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지원자를 많이 뽑았었고 그 지원자 대비 지원하는 사람이 뭐 엄청나게 많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0명이 지원하는데 한 명을 뽑아요.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을 때 요거랑 요거 중에서 뽑아야 돼요. 이번엔 1번과 2번 중에서 뽑아야 돼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뽑으라고 쓸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나뉠 거예요. 어떤 분들은 1번을 선택할 거고 어떤 분들은 2번을 선택하겠죠. 그쵸?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1번 동그라미가 엄청나게 안 예쁜 거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굉장히 이제 비슷하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탈락시켜야 된다. 이런 구조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게 이제 저는 항상 매년 채용을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실제로 들어갈 때는 조금 이제 막말로 이야기하자면은 발로서도 붙었다. 그러니까 그 서류 전형 자체는 발로서도 붙었다. 90%가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진짜 뭐 LG전자라고 실수로 작성해도 다 붙었어요. 뭐 천자수라고 했는데 300자수도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애들 막 놀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전에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뭐 밀리는 게 있냐 이거예요. 더 잘하면 잘했지. 그게 아니다. 그냥 시대적인 운이다. 그 저는 이제 그거를 다 알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보이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쨌든 첫 트라이를 했는데 떨어지니까 내가 뭔가 부족한가? 그들보다 뭔가 부족한가? 이렇게 보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이제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RF 회로석의 공부 중인데 너무 어려운데 추천해 주실 만한 사이트나 책이 있는지. 보통 이제 RF는 그 RF 그 사이트 이름이 뭐였죠? 잠시만요. RF 여기를 일단은 많이 보시죠. 여기 RFDH 여기를 많이 보는 것 같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RF 기초 강의실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RF 공부할 때는 여기서 다 공부했었는데 사실 여기에서만 일단 다 봐도 일단 기본은 다 잡거든요. 제가 볼 땐. 가령 이제 우리가 뭐 55ohm짜리를 임피던스 매칭할 때 많이 쓰는데 뭐 그런 이유들 같은 것들도 잘 정리가 되어져 있고 RF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뭐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 오실레이터, PLL, 믹서 이런 것들 쓸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잘 이렇게 쉽게 풀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일단 크게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본론으로 와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본론으로 오면은 제가 요것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요, 녹화를 좀 진행할게요. 자, 오늘 진행할 내용은 이 회로 설계 논문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논문을 어떻게 찾아서 검색해가지고서 어떤 논문을 읽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에 대한 활용법은 제가 이미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이 PDF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다운받으시면 비밀번호가 걸려있을 텐데, 비밀번호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을 받으시면은 지금 이렇게 제가 정리한 PDF가 있을 거고요. PDF가 53장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적은 분량은 또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내용을 구성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내용은 일단 여기에 이제 석사나 박사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학사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학사 분들은 논문을 이제 보통 학부 연구생이라든지 졸업 논문을 작성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석사 생활이나 아니면 뭐 박사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거기서 활용되는 어떤 여러 가지 용어들이라든지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들을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영장에서는 그에 대해서 먼저 싹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가령 보시면은 일단 회로 설계에 대한 이 논문을 논하기 전에 일단은 크게는 컨퍼런스랑 저널이 나뉘거든요. 그래서 컨퍼런스랑 저널이 어떻게 나뉘냐?
컨퍼런스는 말 그대로 이게 이야기로 우리가 이제 스피칭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장 유명한 컨퍼런스가 그 유명한 것이 이제 ISCC, International Solid State Circuit Conference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보통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려가지고 또 참여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컨퍼런스가 ISSCC를 필두로 VLSI, 심포지엄, 그 다음 CICC도 많이 유명하고요. 기타 그 밖에 이제 분야별로 뭐 RF 쪽이냐 아니면 뭐 전력 전자 쪽이냐에 따라 가지고 또 다양한 학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가장 유명한 걸 보고 싶다. 그럼 이 위쪽을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저널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쪽은 컨퍼런스고 밑에는 저널이기 때문에 간행물이에요. 그래서 가령 이제 ISCC에서 발표됐었던 어떤 스피칭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 저널로 정리한 것이 바로 이 밑에 이제 JSSC라고 해서 보통 이제 이쪽으로 많이 정리가 되고요.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저널들이 다 여기 안에 묶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보통 이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IEEE 저널 오브 솔리드 스테이트 서킷 요걸 많이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밖에도 이제 밑에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석상화라고 한다면 뭐 임팩트 팩터라든지 피 인용 획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근데 석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어렴풋이 들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개념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또 정리해놨습니다. 뭐 임팩트 팩터, 뭐 피 인용 횟수. 그래서 보통 논문들은 이런 게 높을수록 좋죠. 왜냐면은 내 논문이 다른 사람들한테 논문이 인용됐다는 것은 보통 이제 논문 보시면 그 밑에 맨 밑에 레퍼런스들이 쭉 달리거든요. 즉 논문을 내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어떤 레퍼런스를 통해서 다 이제 백그라운드를 조사해 놓고서 거기서부터 내가 개선을 한 것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레퍼런스를 달게 되어져 있고 그렇게 레퍼런스에 달릴 때마다 임팩트 팩터나 뭐 피인용 획수 이런 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높을수록 인용이 많이 됐다는 건 그만큼 유용하니까 그런 거니까 좋은 논문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근데 그것이 진짜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많은 것이냐 이것은 좀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밑에다 정리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로 설계를 하실 때 보통은 아날로그나 방금 이야기했었던 RF라든지 뭐 디지털 정도만 아시겠지만 더 다양한 형태의 주제가 다뤄지고 있다 라고 해서 제가 연구 토픽을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어떻게 또 최신 트렌드를 확인할지 이런 것도 함께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그 용어들을 또 해놨습니다. 뭐 피어 리뷰, 컨트리뷰션, SOA, 뭐 그다음 프리프린트, 기타 등등 뭐 FOM 이런 것도 많이 이제 보실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중요하고 뭐 랩실 쪽에서는 뭐 PI라고도 하고 포닥도 있죠. 뭐 펀딩, 그다음에 이제 제1저자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 그런 것들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분들은 한번 받으시면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어차피 회로 설계 하시면 논문을 보실 텐데 그때 이제 기본적인 용어들은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니까 쭉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반복되는 건데 또 해놨네요. 반복되는 건데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제덱이라든지 그 다음 뭐 여러가지 IDM 여러가지 이런 산업 표준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들도 좀 정리해놨으니까 체크해 보시고 그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논문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관점으로 볼 건데 다시 한번 더 목차 보시면은 제가 어떻게 큰 흐름을 정리했는지를 7개 단계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 논문을 볼 때는 첫 번째는 이 트렌드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트렌드. 왜냐면은 어쨌든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회로 설계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현업에서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어떤 거랑 맞서 싸우느냐? 경쟁사랑. 경쟁사는 우리보다 더 선행적인 기술을 갖고 있을 것이고 그 선행적인 기술들은 결국엔 트렌드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렌드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트렌드로부터 어떤 논문들이 좋은지 어떤 논문들은 진짜 안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석사 분들이 자 이제 입사해가지고 하는 말이 진짜 논문 중에선 쓰레기 논문 너무 많다. 왜냐면은 막상 이제 양산까지 해보면은 그 논문이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논문일수록 여러 가지 뭐 공정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양산에 대한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신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다 여기다 이제 정리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좋은 논문을 선별했으니까 그것을 읽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읽을 때 어떻게 그걸 검색해내고 좋은 논문을 검색해내고서 읽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거인이 어깨 위에 올라서는 법 해가지고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디어에 대한 족보를 추적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제대로 하나를 정했다라고 했을 때 좋은 논문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을 읽어야 되는데 그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좋냐, 그냥 생으로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스키밍,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을 또 파악하고 그 다음에 심층 분석하고 이런 단계를 거칠 건데 이게 이제 무조건 다 이 3단계를 거칠 게 아니라 1번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논문을 다 읽어보기 전까지는 그 논문을 파악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앞에만 봐도 대략 파악이 가능하고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해야 될 내용들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이제 앞에서만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여기다가 이제 또 디스코드에다가 만들어 둘 것이 요거 좀 아이디어를 내본 것이 그 스터디 운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 취업을 많이 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어떤 스펙적인 관점에서 논문 스터디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혼자 하면 힘드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통 한 3분에서 4분 정도 이렇게 모여지면 좋을 것 같고 2명 정도도 괜찮고 2명에서 4명 사이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제가 한번 이것을 어떻게 좀 스터디할지를 만들어 봤는데 요거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 활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템플릿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스터디적으로 그리고 프로젝트적으로 좋은지 그에 대한 것을 6번째로 정리했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취업에다가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력서랑 뭐 자기소개서랑 면접에 대한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만드는 거까지 해서 제가 이렇게 7장으로 구성했으니까 요거를 꼭 다운 받으셔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이미 전달을 드렸으니까 시간 되실 때 천천히 보시고 그럼 오늘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내용은 실제로 이 단계를 한번 간단히 밟아볼 건데 근데 이제 몇 가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정리 잘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예, 좋습니다. 저도 이제 그 예전에 논문을 볼 때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되게 힘들었어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여러 가지 제가 궁금했었던 거 그런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정리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리한 이 흐름은 철저하게 이제 학부생 관점에서 정리했다라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사실 석사나 박사나 비슷하겠지만 모르는 사람 관점에서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것은 이게 지금은 일단은 논문을 제가 방송에서는 원래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거 아시죠? SCI 허브 여기가 이제 논문을 무료로 볼 수가 있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불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면은 그런 건 거의 문제 안 되겠지만 뭐 상업적으로 활용한다든지 무단 배포를 한다든지 하면 불법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방송에서는 이쪽을 못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다면은 논문을 보실 때는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IEEE가 라이센스가 다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시던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런 거 활용하셔도 괜찮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 말고 공개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출처를 밝히고서 예시를 들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근데 단점은 이제 공개된 것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흐름대로 갔을 때 안 열리는 게 있을 거라서 그냥 열리는 거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어떤 딱 그 논문이 안 열릴 가능성이 높아서 즉흥적으로 할 거라서 그게 좀 아실 수 있다라고 먼저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분들은 그냥 학교에 계시다면은 아니면 회사에 계시다면 다 열릴 거거든요. IEEE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거 보시면 된다. 근데 저는 지금은 못하지만 방법적인 것만 체득해 두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더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들은 크게 문제는 되진 않겠지만 항상 저작권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잘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합시다. 어쨌거나 그런 저작권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거니까 저도 항상 이렇게 그 주의를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강의하다 보면은 그런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다시 가면은 일단 배경 지식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1번은 최신 연구 트렌드를 포착하는 건데 물론 제가 여기다가 이게 적어놨어요. 일반적인 방법은 적어놨는데
저는 이번에 약간 좀 더 특별하게, 방송에선 특별하게 한번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어떻게 좀 드릴까를 고민했었는데, 제가 예전에 썼던 방법을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냐면은, 바로 이제 아이덱을 활용하는 거예요. 아이덱. 자, 아이덱을 활용할 건데, 이쪽에 보시면은 아이덱 홈페이지를 들어갈 수 있고, 자, 여기서 어디를 보냐면은, 아이덱 알림마당이 있어요. 알림마당. 알림마당에 들어오면은, 여기 뉴스레터가 있거든요. 뉴스레터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2025년 7월호라고 되어져 있는데 7월호, 4월, 1월, 10월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3달씩 이렇게 끊겨서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분기마다 나온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지금 이 위에 4개를 묶게 되면은 3 곱하기 4니까 12개월이 되고 1년치를 우리가 요약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1년 정도를 저는 그 흐름을 좀 잡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나만 봐서는 그 분기 동안 나온 것이 그렇게 막 많진 않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이 조사할 때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이제 가장 최근으로부터 4개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재 날짜 기준으로는 지금이 9월 28일, 2025년 9월 28일이니까 지금 이 7월호가 나와져 있는 상태고 그렇게 되면은 7월, 4월, 1월, 그 다음 24년 10월 이렇게 4가지를 다 보시면 돼요. 일단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근데 이제 들어가 보면은 여기서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 아이덱 쪽에서 연관되어 계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연계되신 명예 기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은 뭐 석사 분이시던 아니면 박사 분이시던 각 학교에서 굉장히 이제 본인의 어떤 리소스를 투자해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분들의 노고를 좀 이렇게 감사해하면서 쉽게 손쉽게 요약된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간단히 우리가 봤지만 CICC 기억하시죠? Custom Integrity Circuit Conference. 여기는 이제 저널이 아니라 컨퍼런스이니까 어딘가에서 이제 스피칭을 하는 이 이벤트가 발생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말고 뭐 4월 같은 거를 들어가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ISSCC죠.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여기 써져 있네요. International Solid State Circuit Conference. 얘가 제일 유명하죠. 그래서 25년 2월 16일에서부터 20일 동안 5일 동안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1월 거를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IEEE Asian Solid State Circuit, 뭐 제가 여기는 자세하게 몰라요. 저는 이제 약간 좀 더 아까 이제 ISCC라든지 CICC 이런 걸 많이 보는 편이라서 여기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아시아 쪽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거를 보면은 이거 아까 기억하시죠? 아까 심포지엄 on VLSI 이것도 되게 유명하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당연히 1년 동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좋은 게 대부분의 어떤 여러 가지 컨퍼런스나 저널 같은 것들이 적어도 1년에 하나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많으면은 뭐 2분기에 하나 정도 나올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쓱 1년치를 보시면은 최신 트렌드를 무조건 포착해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가지고서 일단은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다 보시는 거예요. 다 보시면서 정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럼 보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 7월 거에 들어가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분야가 다 있어요. 분야.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를 뜯어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제 이 컨퍼런스가 어딘가에서 개최가 되면은 그 개최에서 이제 당연히 이 팜플릿이랑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줘요. 어떻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그래서 가령 이제 CICC도 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일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일요일부터 하네요. 여기는 이제 쉬지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쭉 어떤 섹션이 있어가지고서 그 섹션별 주제가 이 논문들이 쭉 있죠. 그래서 그 논문에 스피커 보통 이제 제1 저자가 나와서 하죠. 제1 저자가 와가지고서 발표를 쭉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쭉 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논문들을 보시고 싶으시면은 이게 최신이라서 이 최신 논문 보려면은 사실 IEEE 결제해가지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뭐 회사라든지 아니면 학교 이런 데서는 아마도 다 라이센스가 있어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가령 이제 이런 거다. 그럼 요거를 쓱 복사해서 붙여 넣어 가지고서 저자명까지 이렇게 입력하면은 더 정확하게 검색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주제만 이렇게 보고서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두신 것이 이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메디컬, 그 다음에 데이터 컨버터 같은 경우 뭐 ADC나 DAC를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디지털 서킷, SOC, 그 다음 시스템이랑 시큐리티, 그래서 여기 보안 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머징 테크놀로지, 그래서 여기는 뭐 AI, HPC 이런 것들, 엣지 컴퓨팅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파워 매니지먼트, 파워에 대한 것들이 되겠죠. PMIC 쪽. 그다음 아날로그 테크닉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도 다 아날로그 쪽도 관련된 게 많지만 그 중에서 이제 좀 더 특별하게 테크닉적인 부분만 다뤄가지고서 하는 이런 논문들도 많고, 그다음 이제 RF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런 와이어라인, 그다음 옵티컬 이런 것들도 이제 하이스피드로 많이 있겠죠. 그다음 아예 무선으로 가면은 이제 이렇게 와이어리스 트랜시버 RF를 다루게 되고요. 보통 이 정도가 있습니다. 컨퍼런스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렇게. 그러면은 가령 여기서 자 여기서 일단은 잠깐 중간에 짚고 가면은 여러분들 지금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어떤 거 주제 원하시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은 제가 그걸 한번 기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거 위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1번이 바이오, 2번이 데이터 컨버터, 3번이 디지털 서킷, 4번이 시큐리티, 5번이 이머징 테크놀로지, 6번이 PMIC, 7번 아날로그, 8번 옵티컬, 9번 RF. 이렇게 봤을 때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라이브 때 한번 즉흥적으로 다뤄졌으면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이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즉흥적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7번 또는 6번이요. 7번, 6번은 파워랑 아날로그, 9번은 RF, 바이오메디컬.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다 아날로그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인터페이스 뭐 그다음 RF 그다음 파워 이런 거 다 아날로그니까 이것을 지금 다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아날로그 서킷 앤 테크닉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걸로 한번 그럼 보도록 할게요. 요걸로 보면서 아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조금 파워로 볼게요. 파워. 왜냐면은 이 아날로그는 조금 이제 보편적인 건데 근데 여러분들 특수한 거를 좀 더 원하실 테니까 이제 제가 PMIC를 보여드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RF나 이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에 대한 그 느낌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워로 한번 그럼 가보겠습니다. 파워. 디지털이나 다 똑같습니다. 자, 들어가면은 일단은 이렇게 이 박사거나 아니면 석사 과정 분들이 다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노고를 항상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섹션 4가 있죠. 그럼 여기가 다시 이쪽으로 가서 검색을 이렇게 해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섹션 4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파워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SC가 이제 스위칭 컨버터일 거거든요. 그래서 스위칭 컨버터 베이스드 파워 컨버전이니까 뭐 벅 컨버터, 부스트 컨버터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일 거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제 그에 대한 논문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 쭉 보시면은 이것들을 우리가 다 판단하기 힘드니까 이미 정리되어 있는 이걸 보자 이거죠. 그래서 지금 4-1, 뭐 4-2 이렇게 쭉 있는 게 여기 있는 것들입니다. 4-1, 4-2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것만 보면 된다 이거죠. 이러고. 그래서 먼저 여기를 쭉 보시면서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가 있었고 그 다음 섹션 9에서는 파워 컨버터 테크닉이 존재하고 마찬가지로 뭐 9-1, 9-2에서 쭉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당연히 다 읽어보면 좋고 요즘에는 GPT가 잘 돼 있으니까 얘를 다운 받아 가지고서 잠시만요. 다운 받아서 GPT를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GPT 활용할 건데 GPT가 지금 현재 날짜 기준으로는 이 GPT가 이 5를 쓸 수 있죠. GPT-5.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오토 라우팅이 되는데 지가 알아서 인스턴트로 갈 건지 싱킹 할 건지 싱킹은 이제 익스텐디드 할 건지 스탠다드를 볼 건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좀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시면 결제를 하셔가지고 익스텐디드를 쓸 수 있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흐름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이미 이제 분석된 거에 대한 정리는 인스턴스가 더 잘하겠죠. 그래가지고 일단 이렇게 퍼포먼스를 갖고 와서 보도록 할게요. 요거 잠깐 다뤄드린 다음에 잠깐 질문에 대한 이야기 하고 갈게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이 문서에서 최신 공통적으로 다룬 최신 이슈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줘. 이런 식으로 다룹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최신 트렌드를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최신 트렌드는 사실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겠지만 그 논문들은 결국에는 특정 목표를 향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데이터 센터, 모바일 기기, 웨어러블, 위성, 라이다, 고효율,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에 대한 그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특성에 대해서 어떤 걸 연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테크닉적으로 스위치드 캐패시터 아까 SC가 이 스위칭 컨버터가 아니라 스위치드 캐패시터를 의미하는 거였네요. 그래서 스위치 캐패시터를 가지고서 요즘에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인덕터 기반으로 하고 있구나. 하이브리드 토폴로지로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요거 4월 걸 보면은 주제가 파워가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파워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1년치를 다 검색했을 때 흐름이 이제 보이겠죠. 흐름이 보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흐름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아날로그라든지 파워라든지 디지털, 데이터 컨버터, 시큐리티, RF 이런 건 동일하게 존재하고 근데 이제 아까 없던 것은 보면은 없던 것은 아까 뭐가 없었죠? 아까 바이오 쪽이 지금 없긴 하죠.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크게 봐서는 센서 쪽에 있을 거는 같은데 이미지 쪽밖에 없긴 하네요. 여기는 일단은 그래서 보통 이제 센서 같은 경우는 바이오메디컬이니까 센서에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잠깐 지금 질문이 있어가지고서 예. 혹시 외적인 질문은 뉴스레터 어디서 볼 수 있는데? 네, 아이덱. 네. 요거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아이덱에서 뉴스레터 여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쭉 해서 트렌드를 파악한다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근데 그 트렌드를 파악한 이유가 뭐냐? 왜냐면은 요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현직자도 논문을 봐요. 논문을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사 대비 경쟁률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경쟁률을 짜치게 뭐 비용 그러니까 비용 되게 중요해요. 비용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비용 줄이고 이제 성능 줄이겠다. 이것도 전략이 될 수 있어요. 당연히. 예, 근데 제가 짜치다라고 표현한 것은 어쨌든 우린 엔지니어고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최대한 뭔가 더 안 좋게 만들고 더 싸게 팔자 이런 쪽보다는 좋게 만들고 비싸게 팔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좀 더 스킬업엔 좋을 거잖아요. 그쵸? 물론 이제 이게 더 어렵긴 합니다. 비용 줄이고 하는데 같은 면적에 동일한 성능을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술적인 거니까 결국에는 이제 현직자들은 다른 회사들에 대한 칩들을 벤치마킹하고 디캡이라고 해서 다 까보고 다 분석해 본 다음에 기술들을 뜯어봐요. 그 다음에 다른 논문들, 특허들 다 조사해가지고서 우리가 걔네 대비 더 나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결국 트레이드 오프를 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PMIC를 다루고 있으니까 PMIC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면적 vs 효율 vs 뭐 효율이 이제 발효니까 이 정도를 이제 볼 수 있거든요. 면적이 이제 클수록 효율이 좋아질 텐데 근데 이제 면적이 크면 코스트 비싸지고 그러면 이제 단가도 비싸지고 근데 이제 효율이 좋아진다는 것은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98%랑 99% 차이가 1%밖에 안 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에너지 효율 관점에서는 얘는 마이너스 2%를 까는 건데 얘는 마이너스 1%예요. 그럼 몇 배 차이죠? 얘는 마이너스 1%. 그럼 가령 대기전류 관점에서 대기전류가 아니라 어떤 로스 관점에서 보면은 2배 차이가 되는데 그 2배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효율이 굉장히 중요할 건데 근데 걔 때문에 이제 면적이 얼마나 이제 차지를 할 것이냐 이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을 텐데 그럼 우리는 면적을 더 줘줘야겠다 아니면 우리는 PMRC에 대한 효율을 더 줘야겠다 이런 식의 어떤 그
방향을 셀렉해야 되고, 근데 그 셀렉을 할 때는 지금 기술보다 더 개선된 것들로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논문에서 어떻게 다루냐면은 논문은 다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10가지 항목 중에서 하나 좋게 만들어요. 하나에서 2개 이렇게. 나머지는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하나 2개를 더 좋게 만들어 가지고 경쟁력을 갖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최신 논문들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워에 대한 거 제가 이렇게 지금 이 흐름을 봤고요. 자,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논문을 이게 이제 최신 거라서 저는 안 봐줄 거예요. 왜냐면은 돈을 내야 되니까. 가령 잠시만요. 어떤 걸로 좀 하면 좋을까요? 아까 여기서 봤으니까 이걸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스위치 캐패시터 퍼스트 하이브리드 SC VR with 이 CF가 이제 플라잉 캡일 것 같은데 이거를 잠깐 복사해 가지고서 검색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검색하면은 나오긴 하는데 등재가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들어가면은 얘를 이제 우리가 다운 받으려고 한다면 이제 가입을 하고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최신 논문들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비용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예시로 들어드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제가 보통 들어가냐, 일단은 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받을 수 있다. 그럼 받을 수 있으면은 이 두 가지를 떠올리는데, 첫 번째, 받고 나서 논문의 맨 밑에 보면은 일단은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읽어봤자 이 아까 파워 PMIC 하신다는 분 혹은 원하시던 분이 계시면은 이거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왜냐면은 모든 기술은 어떻게 발전하냐면은 1이 있었고 1, 정확히는 A가 있었는데 A 한계점, A 한계가 있어가지고서 개선해가지고서 B가 돼요. 근데 이제 B에 또 한계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C가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서 Z까지 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Z 논문을 보는 건데, 그러면은 이 논문을 작성하신 분은 A 레퍼런스, B 레퍼런스, C 레퍼런스 이걸 다 공부하고 실제로 그걸 인용해서 오신 분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딱 G만 보는 거예요. Z 논문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약간 비유를 하자면은 요즘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롤이라고 하는 게임이 고여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번부터 어떤 2번 말씀이시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LOL 같은 경우는 제가 시즌 2일 때 시작을 했다가 3 때 접긴 했거든요. 오래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하신 분들이랑 그 다음 지금 막 시작하신 분들이랑 사실 그 갭을 메우기가 힘들어요. 스타크래프트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논문을 최신 거를 봐서는 어지간하면 이해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전 거를 봐야 되는데, 그럼 이분이 밟았던 흐름대로 가기 위해서 A, B, C를 가야겠죠? 근데 그 A, B, C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논문 보시면 맨 밑에 레퍼런스가 있단 말이죠. 그쵸?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릴 수 없어가지고 좀 그런데 이따가 어차피 공개된 논문 하나 보여드리면서 다 구조는 볼 겁니다. 그냥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세요. 그래서 밑에 이제 레퍼런스가 있을 것이고 그 레퍼런스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근데 확인을 하는데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되게 많은 논문들이 인용돼 있을 건데 그 논문들 중에서 내가 읽어볼 만한 논문인가 혹은 좋은 논문인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 아니면 차라리 이쪽 주제에 대해서 가장 베이직하게 나와져 있는 논문을 찾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접근하면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여기다가 작성을 해놨을 거예요. 보시면은 그 내용이 여기 진짜 좋은 논문 선별하기, 여기랑 그 다음 기초 다지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용의 역류라고 해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의 족보 추적하기, 그래서 이전 연구를 바탕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면서 역으로 따라가면서 아이디어의 기원을 찾으면 좋다 해가지고서 쭉 가면은 우리가 이것을 어떤 거를 나중에 좀 찾게 되냐면은 튜토리얼 페이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찾으라는 거예요. 튜토리얼 페이퍼. 처음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갑자기 뭐 여러분들이 뭐 PIM 메모리다 이런 거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럼 SRAM부터 어떻게 얘가 발전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따라가 가지고서 가령 이제 ADC다. 그럼 참고 문항 따라갔을 때 20년대 초반에 기본적인 노이즈 쉐이핑 SAR, SAR ADC에 대한 논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더 이제 내부적으로 갔을 때 그 증폭기 이런 것들을 먼저 기초적으로 보셔야지만 지금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이 백그라운드 지식을 가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닌 채로 그냥 보면은 어차피 모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렇게 따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얘를 들어갈 수 없으니, 그래서 이건 제가 이렇게 그냥 약간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이 논문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먼저 기초가 되는 튜토리얼 논문이 있다면 알려줘. 근데 지금 제가 무료로 봐야 되니까 무료로 보기 위해서 리서치게이트에서 무료로 해서 가입하지 않고도 볼 수 있는 논문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런 것은 이제 서칭을 또 깊게 하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인스턴트가 아니라 싱킹해서 제가 익스텐디드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과정은 여러분들은 필요가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는 이 논문을 들어가셨을 거고 그 밑에 레퍼런스 논문들이 있을 거고 그 논문들을 조사하면 되니까, 검색하면 되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논문들 들어갈 수 없으니 우리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제가 GPT의 도움을 받아보겠습니다. 어차피 검색 기반이다 보니까 검색은 잘 되겠죠. 지금 열심히 잠깐 이렇게 검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익스텐디드 싱킹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그 이성 추론 GPT 모델 중에서 이성 추론이 제일 센 애고, 물론 이제 연구 딥 리서치 모드가 있지만 그것은 이제 성격이 좀 다르죠. 추론이라기보다는 뭐 레포트를 작성해 주는 것이다 보니까 제끼고, 그러면은 결국엔 이제 얘가 가장 이 GPT 모델에서 현재로서는 가장 딥싱킹을 할 수 있는 모델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알아서 자문자답하면서 진행하죠. 제미나이 유료도 써봤죠. 지금 제미나이 유료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예전에 그 학생 메일이 아직 살아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1년 무료로 그 프로 모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라이브 영상 따로 업로드를 드리긴 할 건데 이게 지금 제가 패스트 캠퍼스에 대한 이 라이브이기 때문에 패스트 캠퍼스 강의에 있는 디스코드에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뭐 좀 짤막하게 편집해서는 유튜브에 뭐 10분, 20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자세하진 않겠죠. 필요석의 논문 분야는 어, 잘 게재되냐? 음, 주변에서는 많이 못 보긴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검색하면은 논문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제 제 주변에서는 게재가 잘 안 된 것 같긴 합니다. 보면은. 제미나이를 물어보신 이유는 뭐 비교를 위해서일까요?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또 제미나이만의 장점이 명확히 있어가지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GPT랑 그다음 클로드랑 그다음에 퍼플리시티랑 제미나이 이렇게 네 개를 다 씁니다. 각각에 대한 장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지금 익스텐디드로 찍으니까 엄청 오래 걸리네요. 네, 지금 쭉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디자인 오리엔티드 어널리시스 오브 스위칭 캐패시터 DCC 컨버터. 이거 딱 느낌이 오거든요. 되게 베이직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스위치 캐패시터를 기반으로 하는 DCC 컨버터인데 제목을 보아하니 굉장히 베이직한 내용일 것 같고, 일단 밑에도 보니까 이것도 이제 약간 설문형 리뷰다. 개념 지도를 만들기 딱 좋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지금 들어가지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갔을 때 다운이 받아지면 한번 보겠습니다. 리서치 게이트 같은 경우는 로그인하지 않아도 이렇게 다운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이센스가 CC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제 커먼 어쩌고 해가지고서 뭐였죠? 까먹었네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저작권만 밝히면은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제 뭐 문제가 된다면은 말씀해 주시고요. 나중이라도. 그래서 요거 한번 보면은 이렇게 다운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뜨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논문에 대한 그 구조를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논문. 그래서 모든 논문이 다 똑같진 않지만 대부분의 논문은 제목이 있고 요약이 있고 앱스트랙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인트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은 백그라운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가요. 근데 본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실험을 하겠죠. 실험이랑 뭐 어떤 연구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이전 거랑 비교하고 그 다음에 결론 내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용한 논문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이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확인할 것은 딱 이 세 가지거든요. 먼저 그냥 일단 논문을 보면은 이 세 가지만 훑고서 할지 말지 판단하면 돼요. 일단 제목에서 제가 아까 냄새를 맡았는데 이것은 기초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되게 특수한 테크닉이 존재하진 않거든요. 스위치드 캐패시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라자비 교과서에 있는 그냥 교과서적인 테크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더 세부적인 테크닉이 들어갔으면은 아까와 같이 이런 이야기가 나왔겠죠. 아까 우리가 이제 이거 검색했을 때 여기 있죠. 이거 봤을 때 그럼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뭐 SCVR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 이제 어떤 약자가 되겠죠? 스위치 캐패시터 어쩌고가 되겠죠? 볼티지 레귤레이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PMIC 쪽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플라잉 캐패시터인 것 같고 쭉 갔을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테크닉 해가지고서 92.5% 피크 이피시언시를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치빙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건 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시 갔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는 이제 독특한 게 없으니까 쉽겠구나. 그 다음 내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스위치 캐패시터 쪽이니까 맞구나. 일단 여기까지는 통과. 이렇게 제목으로 먼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제목으로부터 얘가 좀 난이도가 있거나 아니면 좀 특별한 기술이 들어갔는지 베이직한 건지 그 다음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있는지 그 키워드를 판단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것이 당연히 요약이 되겠죠. 그래서 요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읽고서 해석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은 몰라도 가령 여러분들이 모르실 만한 기술을 좀 보면은 그냥 뭐 CC 캐패시터를 디스를 하시는 분들 모르실 테니까 이 정도 이외에는 다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딱 봤을 때 없어 보이거든요. 이 정도는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요약을 보시면은 내가 혹시라도 이 제목에서 나는 이쪽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땐 여기까지 들어오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봤을 때 이것은 디자인 오브 스위치 캐패시터 컨버터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밑에 이제 보면은 좀 주의한 것들 여기가 좀 될 것 같아요. Using the charging multiplier frameworks for design. 그래서 차징 멀티플라이어 프레임워크스를 쓴대요. 캐패시터 볼티지 리프 여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돼가지고서 이러한 기술 정도 써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한번 볼 수 있겠다 정도를 이렇게 가늠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봐야 된다고 한 게 인트로덕션까지잖아요. 얘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 이 논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이 인트로덕션이 어떻게 돼 있냐 이런 겁니다. 인트로가 이제 일단은 오늘날 보통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날 A 기술은 A는 어쩌고 하다 그런데 하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 어쩌고 하면서 효율이 더 좋아진다 아니면은 뭐 리플이 더 중요해졌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컨벤션 그러니까 전통적인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포스트라고 해요. 프로포스트가 이제 제안하는 거잖아요. 제안되는 디자인.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제안하는 바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일단은 프로포스트 하는 것은 나중에 생각하는 것이고 일단 여기까지만 보세요. 여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결국에는 회로 설계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는 걸 개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실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있는 거 다 이어 붙이는 거예요. 잘 보면. 그래서 이거가 되게 중요한데 이것에 대한 문맥을 잘 짚으면은 이거를 엄청 봐야 돼요. 이걸 엄청 봐야지만 이제 그 기술에 대한 이제 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 이해를 하고 지금의 흐름을 판단하고 나중에 면접 갔을 때 면접에 대한 논리적인 답변이 돼요. 왜냐면 면접에서는 인과가 중요하고 왜가 중요한데 그 왜를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히 이제 여기를 다 읽어봐야겠지만 지금은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 잠깐 복사해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건 그 좋은 논문입니다. 좋은 논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기에. 그래서 이렇게 있으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 디테일하네요. 애초에 이 논문 자체는 공부하라고 만들어진 논문이다 보니까 제가 인트로까지만 아까 위쪽 인트로까지만 잠깐 따가지고서 확인해 볼게요. 인트로 해서 여기까지 돼 있죠. 요거 해서 요약해달라고 해볼게요. 근데 요약 같은 경우는 딥싱킹을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다시 인스턴스로 돌려서 이 내용 요약해줘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지금 스위칭 컴퓨터에 대한 배경이랑 이제 기존 연구랑 한계 요거 두 개가 정말 중요하고 이걸 보시면은 일단 우리가 이제 배터리 기반에 대한 초소형 기기 그러면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워치라든지 그다음 에너지 하비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비스팅이 우리가 재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 이제 멀티 스테이지 전력 관리 하이브리드 토폴로지 이런 데 쓰이는데 근데 이제 요것이 장점이라고 했을 때 이 스위치 캐패시터의 장점이라 했을 때 인덕터 원래는 인덕터 기반이에요. 인덕터에다가 전류를 밀었다가 풀었다 하는데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스위치 캐패시터 쓰면은 전력 밀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더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90년대부터 우리가 이런 원리에서 일반적인 방법이 제한됐고 인덕터 기반에 대해 여기서 이제 설계 분석 기법은 부족하고 트레이드오프 이해가 제한적이다. 일부 연구에 대한 효율과 부피 최적화 다뤘지만 특정 토폴로지나 조건에 국한돼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본 논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제시한다. 그래서 이건 개선 쪽보다는 실용적인 분석과 디자인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하는 논문이네요. 즉 뭐냐면은 내가 좋은 이런 기법을 연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인을 잡았다가 아니라 범인을 잡기 위해서 이런 툴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제안한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근데 여기는 이제 이 논문의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사실 우리 얘보다는 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보는데 몇 개를 보냐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5개입니다. 5개 5개를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 논문으로부터 레퍼런스가 밑에 쭉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다시 보면은 이런 논문들이 맨 밑에 이렇게 레퍼런스가 있을 거란 말이죠. 레퍼런스가 지금 이런 논문조차도 22개나 됩니다. 그럼 여기서 더 기초적으로 되는 내용들을 뭐 GPT한테 물어보든 아니면은 제가 전달드린 PDF를 활용하든 5개를 추리는 거예요. 5개. 아니면은 꼭 이 레퍼런스가 아니더라도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린 방법은 요것에 대한 그 베이직한 것들 찾는 거 제가 PDF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걸 활용해 가지고서 5개를 뽑습니다. 5개를 뽑아서 다 읽는 게 아니라 앱스트랙트, 그 다음 인트로덕션, 그 다음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백그라운드까지 그것만 직접 읽어봐도 좋고 그게 좀 힘드신 분들은 요약을 해가지고 GPT 돌려가지고 그 배경이랑 한계점 이것만 5개를 보시고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은 무엇이 보이냐면은 이것을 연구하는 그 이유가 보이고 오늘날의 문제가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더 개선해가지고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 때
굉장히 강력해져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논문 스터디의 가장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거 하나 잡고서 스터디를 할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제가 이렇게, 그게 이제 네 번째 단계일 텐데, 이 네 번째 프로세스로 이렇게 내가 읽는 방법들, 스키밍하고, 핵심 파악하고, 심층 분석하고, 요건 정리해놨어요. 요것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영상에서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기 그대로 밟으시면 되기 때문에 뭐 특별할 건 없어요. 네, 특별할 거 없기 때문에 쭉 들어가시면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논문마다 좀 이렇게 달라가지고, 가령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런 다이어그램이 있지만 디설 같은 경우는 또 다를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알아야지 또 설명드리니까 설명드리기가 조금 난해한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적어놨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 5개 논문에 대해서는 인트로까지는 무조건 다 읽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더 잡고서 5가지 중에 하나만 잡고서 내가 좀 더 깊이 파볼 만한 거 하나 잡고서 쭉 한번 다 달려보는 겁니다. 쭉 다 달리면서 비판적인 사고를 길러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냥 그대로 다 읽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읽다 보면은 제가 여기도 이렇게 다 해놨겠지만 그림과 표 중심으로 보고, 수식은 일단 패스하고, 이거 어차피 이해 다 못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냥 토 나오기 때문에 이해 못해요. 이런 것보다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 한번 따라 그려보거나, 아니면 이제 결과 그래프에 대해서 요것이 무슨 그래프인지 요약을 한다거나, 그 다음 모르는 용어들 이렇게 싹 다 한번 정리해 본다거나, 이런 것 다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중요한 것은 비판적인 사고라고 말씀드렸고, 이 위에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이것이 얘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진짜 맞을까? 제대로 된 검증 조건일까? 온도에 대해서 높을 때는 왜 확인 안 했지?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씩 따져보면서 읽는 거예요. 그런 팁들을 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그렇게 딥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본 다음에 요 5번째가, 내가 지금 하나를 정해서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한 3명을 구했다. 그럼 하나씩 그 구한 것에 대해서 한 명이 하나만 맞게 되면은, 스터디를 했을 때 이 집단 지성 활용하면은 하나를 3명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3개를 한 명씩 이렇게 봐가지고서 3개를 다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3개를 공부하면은 일단 아까 이야기했었던 PMIC 중에서도 스위치 캐패시터 기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도 있게 공부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 더 나아가자면은 제가 이것을 좀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이 템플릿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이 FOM 성능 지표 정리해 보면서 이제 이 포맷으로 하나씩 스터디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서 노션이라든지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티스토리 블로그라든지 기록을 해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항상 기록을 해 놓는 습관은 좋은 게, 지금은 당장 이해가 되지만 나중에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면접관이 또 이거 뭐 있는지 물어볼 때 그때 이제 부랴부랴 막 다시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때 그냥 우리가 잘 정리해 놓은 것들, 뭐 지금 3개가 정리되어 있을 텐데 그 3개만 쭉 읽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읽어보면서 블로그 주소 알려주고, 스터디 실제로 이렇게 했다 이것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블로그를 활용해서 스터디를 같이 그룹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디스코드 요청해 주시면 제가 뭐 따로 게시판을 만들든 아니면 이렇게 뭐 짝 지어드리든 해서 진행할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또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스터디한 거 그 자체를 블로그에 정리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고, 아니면 이제 뭐 토익 프로젝트 아니면 뭐 미니 프로젝트 이 정도 만들어 가지고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텐데, 이 미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그 GPT를 활용해서 저희 그 강의 내용 디벨롭해서 프로젝트 만드는 방법을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같은 논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중요한 건 선택과 집중이에요. 내가 지금 이 많은 것을 다 따르는 것도 사실 의미는 없고, 왜냐면은 그냥 남의 아이디어 따라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아주 그냥 일부만 해가지고 하는 게 좋다. 왜냐면 어차피 현직자들은 다 안 믿는다. 내가 일부의 역할에 가담해가지고서 작게 만든 성과를 더 중요하게 본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정리하는 거 말씀드렸으니까 이걸 참고해 가지고서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되냐면은 이 문서에서 최종 목표에서 단순한 공부를 넘어서 프로젝트 만들기 여기까지 커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력서랑 면접관에 대한 이제 취업에 대한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일단 제가 일반적으로 보통 알려진 스타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 기법 활용하고 그다음 이제 면접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관심이 많다. 논문을 많이 본다는 것만큼 회로 설계에서 관심이 많다를 또 표출하는 게 많이 없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논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스터디해 가지고서 블로그 읽다. 혹시 필요하시다면 주소도 불러드릴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야기 꺼내서 면접 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좋은 게 많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요새 이 관심 분야가 당연히 한정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아날로그를 좀 좋아했어가지고 디지털에 비해서는 아날로그를 더 이렇게 많이 팠었는데 근데 막상 이제 지원할 때는 디지털을 할 수도 있고 PCB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스터디를 하면 좋은 게 평소 관심은 없지만 채용이 꽤 보이는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그때가 쓸 수 있잖아요. 왜냐면 블로그에 정리돼 있으니까 똑같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해 볼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게 저는 보통 한 3개 정도 분야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뭐 PMIC 잡았었고 그럼 PMIC 대해서 아까 그 사이클 돌아가겠죠? PMIC 그 다음에 뭐 아까 바이오 나왔으니까 바이오 그 다음에 뭐 IR프로 가도 좋지만 뭐 디지털 정도로 가볼게요. 디지털 중에서도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SOC? 이렇게 뭐 잡게 되면은 PMIC랑 관련된 쪽은 내가 지원을 다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기 산업 뜨면 다 지원할 수 있고 그럼 디지털 뜨면은 다 지원할 수 있는데 뭐 요즘에 이제 방산이 핫한데 방산 같은 경우 디지털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런 거 활용할 수 있고 요즘에 뭐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게 메모리 월이다 메모리 벽 현상이다 그러면 이게 데이터에 대한 이동이 될 텐데 내가 실제로 이제 방산 쪽에 기여할 때 요즘에 이제 굉장히 방산 쪽에서도 정밀하게 AI 많이 활용할 텐데 그러면 이제 보드 위에서 이동하는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아키텍처링을 어떻게 하는지 따라서 굉장히 메모리 월에 대한 이런 최적화를 잘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럼 스피드에 대한 제한이 있을 거고 스피드 제한이 있으면 정확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각도를 잘못 맞춰가지고서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내가 이제 이런 논문을 하면서 이렇게 기여하고 싶다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이 정도까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 1시간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라이브 중에서 종종 말씀하시는 디스코드 접속 경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참고로 이것은 제가 지금 공개로 유튜브에서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공개로 확인했지만 원래는 비공개로 지금 그 패스 캠퍼스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세미나이기 때문에 다시 보기 같은 경우는 이 패스 캠퍼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다시 보기는 이 패스 캠퍼스 강의에 들어오시면은 그 강의 탭에서 여러 가지 뭐 강의 자료 뭐 노트 이런 탭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탭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은 디스코드 주소랑 그다음 여러 가지 자료집들이 있을 거예요. 들어보시면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기 있어가지고서 지금 이제 참고로 지금 시리즈 1만 들으시는 분도 시리즈 2 내용들도 다 보실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시스템 밸류그랑 UVM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자료를 올려드린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자습서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시리즈 1 보시는 분들도 보실 수 있고 반대로 시리즈 2 보시는 분들은 시리즈 1에 대한 자료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강의는 보실 수 없겠지만 자료들은 이렇게 참고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 미팅에서 제가 오늘 올려드린 거 다 있을 거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프런도 제가 올려드려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예, 인프론도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리면 되니까 네이버 카페 한번 올려드려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CDC 쪽은 디지털에서 괜찮을지. CDC라고 하는 것은 클럭 도메인 크로싱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혹시 키워드가?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일까요? 다음엔 또 제가 예상하는 좀 주제는 블로그 작성법을 그러면 정리를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있고, 네, CDC 쪽은 디지털에서 괜찮을지. 근데 CDC는 그, 글쎄요, CDC 주제로, 그러니까 CDC는 되게 일부라서 약간 아날로그로 따지면 테크닉, 아날로그 테크닉 같은 건데, 당연히 되게 좋은 주제예요. 좋은 주제고, 예, 좋은 주제인데, 이게 뭐 CDC를 이렇게 잘 다룬 어떤 그런 논문들을 제가 많이 찾아본 적은 없어서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 CDC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논문에 대한 최신 기술의 중요성은 참 와닿는데 현재 저희 업무 상황 기준으로는 양산적인 부분을 고려하다 보면은 학술 논문의 경우 이용하기가 많이 어렵기도 하다. 아, 그쵸, 맞아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논문을 봤을 때 적용을 하려고 보잖아요. 근데 그 적용이 안 돼요. 왜냐면은 아카데믹한 게 있잖아요. 아카데믹한 거. 그 다음에 양산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많이 빡세요. 아카데믹한 거는 진짜 양아치처럼 하는 건 시뮬레이션만 돌려요. 근데 이제 조금 그래도 조금 나은 거는 MPW 정도는 태워서 측정 정도는 해보거든요. 어떤 것은 이제 아예 양산을 돌린 것도 있고 양산 돌리기 전에 보통 논문 나오니까 그런 경우는 많이 부족하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요것을 보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코치님의 경우는 실제로 설계 업무에서 활용했던 경험이 있냐라고 했을 때 있었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처음에 아날로그를 했었기 때문에 레벨 시프터 쪽에 대한 하이스피드 레벨 시프터에 대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논문 찾아가지고서 해결했던 기억이 있고 근데 이제 이때 제가 중요하게 본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양산에 대한 것이 되게 중요했었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사실 여기 다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좋은 논문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있을 겁니다. 지금 도로롱이 님께서 논문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준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가령 이제 임팩트 팩터가 높다라고 무조건 좋은 거냐 했을 때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아카데믹하게 좋을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양산이랑은 또 거리가 멀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논문을 볼 때는 논문을 보는 그런 실측 데이터 기반이라든지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따져본다든지 그 다음에 측정 환경이랑 조건에 대한 걸 따져본다든지 해가지고서 비교하는 공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 최신 공정 쓰면 더 좋을 텐데 옛날 공정이면 안 좋을 거니까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더 큰 공정은 더 좋은데 작은 공정은 더 빡세거든요. 그런 것들 그다음 이런 걸 다 따져 본 다음에 이제 이게 양산적으로 괜찮은 건지에 대한 그 논문을 선별해 가지고서 적용을 하는 편입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여기 파트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조금 더 이제 와닿으실 수가 있을 거는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은 추가 공부가 정말 시간이 안 나고 어렵다. 개인적으로 상코치님 강의도 만드시고 세미나 진행도 하시는 것을 보면 개인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가능한 게 의심스러울지 눌렀다. 개인적으로 휴식도 하시면서 강의, 본업까지 시간 관리 어떻게 하는지. 이게 사실은 트레이드 오프긴 합니다. 저는 참고로 퇴근을 최대한 칼퇴를 하려고 해요. 플러스 주말 시간을 놨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강의와 스터디를 위해서. 근데 이제 어차피 제 업무 자체가 논문 읽고서 설계에 반영하는 것도 있으니까 사실상 이제 업무랑 스터디가 약간 섞여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업무 시간 자체에서 약간 스터디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퇴근 시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주말 시간이야 이제 뭐 누구나 다 토요일 일요일은 주어지고 물론 이제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스터디 하는 걸 좋아하고 강의 만드는 거 좋아하고 뭐 그걸 또 약간 좀 이런 컨텐츠화라든지 뭐 사업이라든지 요즘엔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바이브 코딩 쪽 공부하고 있거든요. 바이브 코딩. 이것은 이제 요즘에 AI 시대니까 저도 이쪽으로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쓰는 편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퇴근하고 나서인데 퇴근하시면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7시, 8시 이렇게 도착하면은 되게 힘들 텐데 이제 그 시간을 어떻게 잘 다루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20분 정도는 잠깐만 눈을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한다든지 운동 같은 경우는 뭐 아침이나 점심에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다 해놓고서 그냥 온전하게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확보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3시간 확보한다 치면은 5일 정도면 15시간이고 주말에 한 8시간씩 하면은 한 30시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는 편이고 근데 저는 약간 좀 비이상적으로 빡세게 하는 편이고 근데 이제 보통은 야근을 하게 되면 좀 힘들어요. 야근을 하게 되면 거의 주말만 쓸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 스스로가 좀 워라밸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부서 분위기도 좀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서 분위기가 좀 자유로운 편이라서 제가 뭐 퇴근을 하든 말든 그냥 할 것만 딱 해놓고 가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할 것만 해놓고 간다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어떤 회사는 좀 다르죠. 엄청나게 많고 애초에 못할 만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퇴근을 빨리 하기 때문에 칼퇴를 하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셔틀을 타는데 셔틀 타면서 이제 자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약간 수면도 좀 보충을 할 수 있고 그런 최대한 그냥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의 맥스를 하는 건데 사실 건강적으로 좋진 않다 생각해요. 건강적으로는 좋진 않다. 그래서 좀 조절을 할 필요는 있다. 학사 졸업하고 설계 취업 준비 중이다. 시스템 밸류그 기반 검증 경험이 없어서 강의 들으면서 간단한 프로젝트 하고 싶다. 그 프로젝트로 CDC 해결 방법이나 좋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매우 좋은 주제이고요. 현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CDC는 결국에는 클럭 도메인 크로싱인데 타이밍 관련인데 지금 SVA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밸류그 어설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설션을 많이 쓸 때 어설션이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클럭 뒤에 뭐 검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CDC는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그게 이제 파형을 눈으로 다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설션은 무조건 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딱 쓰시게 되면은 너무나도 이제 딱 매칭이 잘 되죠. 그 무조건 좋고요. 네, 감사합니다. 롤 모델이라고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 질문 있으시면 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음에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블로그 작성 방법이고 네, 감사합니다. 블로그 작성 방법인데 이게 이제 좀 제가 이전에 몇 차례 좀 보여드렸는데 제 수강생 분 사례 하나만 좀 다시 보여드리면은 음, 지금은 그 LIG 넥스원으로 취업하신 분인데 지금 이제 블로그 척척 학사 문학사 이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열심히 들으셨던 분이고 디지털 강의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설계, 하드웨어 설계.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디지털이 가장 개수가 많은 걸로 보아서는 디지털을 원래 파셨던 분인데 디지털 삼성 제가 알기로 면접에서 탈락했었나 해가지고서 너무 아쉽게도 그 직후에 바로 이제 LIG 넥슨 붙어가지고서 지금은 RF를 하고 계시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RF 쪽에 대해서 이렇게 또 블로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예전부터 이런 걸 다 하셨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내용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기보다 더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더 퀄리티 있게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하고 그 다음에 뭐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이제 한번 직접 들어가서 방문해가지고 이제 댓글로 피드백 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어떤 내용들, 이걸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을 한번 여러 가지 버전으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가 좋을 수도 있고, 티스토리가 좋을 수도 있고, 노션이 좋을 수도 있고, 벨루가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깃허브이 좋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블로그가 존재하고 각각에 대한 특성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또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요즘에 제가 석사분들한테 진짜 상담을 되게 많이 와요. 왜냐면은 지금 딱 석사분들이 졸업을 할 시기인데 졸업을 하면서 그 내공들은 다 좋거든요. 당연히 석사했으니까 전문 분야가 있죠. 그래서 그건 다 많은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면접에서 다 떨어져요. 면접. 왜냐면은 그 요령이 좀 없거든요. 요령이 없어가지고 떨어진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런 것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뭐 자소서 작성, 이력서 작성, 뭐 면접 이런 어떤 방법론적인 것은 예전부터 해왔으니까 저 나름대로의 방법과 이런 거 체화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도 들어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자체일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AI 없이 대학생 분들이 과제를 못 한대요. 근데 이제 이게 좋게 말해선 AI는 생산성을 올린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그 판단을 못 하거든요. 이거를 또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유튜브로 찍을 내용이긴 한데 뭐냐면은 AI가 지금 우리가 회로 쪽만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코딩 쪽, 이 개발 쪽은 개발 쪽이라고 한다는 소프트웨어죠. 여기가 대체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체가 된다는 그 흐름이 정확히는 주니어랑 시니어랑 되게 달라요. 시니어는 몸값이 더 높아지고 있고 주니어는 잘리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왜 그럴까요? 개발 쪽에서 주니어는 잘려나가고 오히려 시니어는 더 높아진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시니어는 여러 가지 경험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수작업을 통해서 기획도 할 수 있고 그다음 어떤 에러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고 그 에러에 대해서 어떤 확인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AI 어떤 그 코드에 대해서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참고로 주니어든 시니어든 무조건 GPT가 압도적으로 더 잘해요. 코딩 자체는 GPT가 더 잘하는데 결국 둘을 가르는 것은 이것이다. 기획이랑 에러 확인 뭐 AI 코드에 대해서 판단하고 하는 거. 결국 이것 때문에 시니어는 이것을 자기 코딩 실력보다 얘가 좋으니까 이렇게 레버리지를 해가지고서 레버리지라고 한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할 일을 넘긴다는 걸 의미해요. 레버리지 해가지고서 생산성 폭발적으로 해서 쭉 더 가는데 주니어는 판단할 수 없죠. 근데 주니어보다 챗 GPT가 더 잘하죠. 그러니까 시니어가 얘를 다 잡아먹고서 시니어 더 높아지고 주니어 잘리고 이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게 딱 그렇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린 것은 회로 설계가 자꾸 AI를 대체하냐 마냐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판단력이 있고 경험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걸 쌓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시간을 갖는 주니어 레벨 동안은 뭐 잘리냐 마냐 이건 또 다른 문제지만 이제 일단은 저는 항상 어떤 좀 생각을 깊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기준으로는 안 잘릴 것 같은데 그냥 이게 너무나도 판단하는 것은 사람 영역이니까 안 잘릴 것 같은데 이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잘린다는 그 기준은 항상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취업에서부터 길러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항상 있고 그런 관점에선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이제 AI를 활용해서 취업은 준비는 하실 거잖아요. 뭐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좀 손을 본다든지 AI랑 면접을 좀 준비하든지 이런 거. 근데 할 거면은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게 저는 생각이 항상 있고 제대로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프롬프팅이랑 AI 외적인 것을 잘 활용을 한다 이게 있고 두 번째는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이거 두 개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 두 개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제가 이력서나 뭐 자기소개서 처리되면은 되게 많이 오는데 사실 안 받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또 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받으려기 많이 힘들기 때문에 못 받고 있지만 그래도 몇몇 분들은 이렇게 이제 요청하셔가지고서 몇 분 이렇게 약간 받으고 있지만 이제 그분들의 자기소개서랑 이력서를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다 어딘가에서 첨삭을 받아오시거나 AI를 돌리거나 한 건데
그럼 첨삭을 받았고 AI를 돌렸으면은 그냥 내면 되지 왜 나한테 첨삭을 받을까? 나한테 검색 받을까? 이게 생각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는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확신. 그 확신은 어디냐면은 내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이라든지 그 경험이라든지 그게 레퍼런스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하면 길러드릴 수 있냐가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는 것은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프롬프팅 하는지에 대한 AI의 정확한 이해, 그다음 AI 말고도 또 어떤 걸 활용할 수 있을지 곁들이는 거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존재할 텐데 근데 그 아웃풋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사실 저랑 비슷해지는 레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남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겠죠. 제가 근데 그 예시를 하나만 들어드리면은 제가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A 분과를 첨삭을 간단히 해드렸어요. 그 다음 제가 GPT한테 첨삭 전 A라고 할게요. A 거를 주고서 그 다음에 이제 첨삭 후를 이제 A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넣고서 A는 첨삭 전 A 프라임은 원래 첨삭 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떤 게 더 나은지 정량적으로 뭐 평가해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바로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제가 페이크를 줬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여기다 A 프라임 붙이고 여기다가 이제 A를 쓴 거죠. 첨삭 받기 전 거를 첨삭 후라고 하고 첨삭한 것을 첨삭 전이라고 바꿔가지고서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보세요. 첨삭이라고 하는 워딩은 플러스냐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당연히 플러스예요. 근데 이 GPT와 같은 AI가 동작하는 원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유저 프렌들리하게 가요. 유저 프렌들리. 그렇다는 것은 이 사용자 친화적으로 간다는 것은 사용자한테 맞게끔 항상 가기 때문에 첨삭은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이니까 첨삭된 게 좋다라고 해서 얘가 무조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대로 이걸 바꾸면 다시 말을 바꿔요. 또 바꾸면 또 바꿔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GPT가 말하는 말을 저는 이게 좋은지 틀린지를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여러 가지 경험이든 뭐 생각을 깊게 했든 레퍼런스 받든 근데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AI를 활용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첨삭을 받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실제로 공부할 건 이것이 좀 중요하다. 왜냐면은 어차피 직장 가면은 똑같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 갔을 때 대체되기 싫으면 이걸 길러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잘 길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도 조금씩 개발 중에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이제 그 어떤 이 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찬가지로 강의라든지 그다음 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트레이닝하는 방법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만들어지고 하면은 조금씩 한번 공개 드려보고 또 시험 삼아서 운영해보고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 드렸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남아서 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특별히 없으시다면은 어차피 다시 보기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만 기다려 볼 테니까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없으시면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도로롱님께서 공감합니다. AI 개발이 소름 끼치지만 다음의 역량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결국에는 제가 요즘에 항상 생각하는 것은 이 바이브 코딩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개발자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아니라 하드웨어 설계자인 거니까. 이제 저는 그러니까 비개발자인데 비개발자가 자신의 생각대로 코딩을 하게 AI 활용하는 것을 바이브 코딩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창업 아이템들을 활용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간단한 어떤 프로그램 정도는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할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의 몫이 중요한 것이지 AI 자체의 그 기술 자체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왜냐면 누구나 다 배우면 하니까. 근데 어떤 걸 기획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가치를 주냐. 이것은 저희 판단이죠. 저희 가치관이고. 그게 더 중요하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길러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 4학년 2학기 회로 설계 공부 중인데 RTL을 학사학위로도 가능한지 그냥 취업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애트리 같은 곳에서 진행하는 장기 교육을 하나 받아볼지. 그래서 원래는 지금 제가 취업할 때는 다 디지털 준비했었고 삼성에서 이제 메모리 사업부에서 100명 뽑고 하면은 다 들어가고 그 중에서 RTL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많이 있었죠. 그래서 단지 그냥 지금은 RTL 같은 경우는 RTL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지금 취업 시장 자체가 많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TO가 적어져서 들어가기가 힘든 것뿐이지 일단은 RTL은 이제 기본적으로 베일로그를 코딩하고 싶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은 해요. 근데 그 RTL이 이제 뭐 원하시는 SOC, AI 가속기 뭐 이런 거냐? 이런 코어적인 것이냐? 아니면은 뭐 주변 컨트롤러냐? 이런 거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보통 이제 석사도 많이 뭐 석사 박사 이게 석사 박사가 많이 하죠 이런 걸. 주변 컨트롤러나 인테그레이션 이런 것들은 이제 학사분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더 깊이 들어갈 거면 학위가 필요한 경우가 당연히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주신 소프트웨어 분야랑 AI 관계처럼 현재 하드웨어 분야는 AI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 트렌드인지 궁금하다. 일단 하드웨어는 제가 예전에 아날로그 했을 때는 아날로그 하는 쪽 부서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 AI를 쓸 줄도 몰라요 일단은. 왜냐면 코드 베이스가 아니니까 AI를 이제 활용할 때는 이제 그 커피 심부름 시킬 때 이제 커피 취업할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작성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스 띄고 아메리카노도 있고 그냥 아메리카노도 있고 이런 것들 이제 AI가 해가지고서 하니까 그렇게 써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렇고 이제 툴 회사는 좀 많이 쓰죠. 툴 회사에서 AI를 결합해가지고서 많이 쓰는 편인데 그러니까 이제 현업 엔지니어들은 사실 이해도가 굉장히 낮다라고 보면 되고 디지털 엔지니어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쓰는 편이죠. 근데 일단은 뭐 대기업은 GPT나 이런 걸 못 써요. 왜냐면은 이게 다 해외 회사한테 들어가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보안 때문에 못 쓰기 때문에 자체적인 걸 쓰는데 자체적인 거에 대한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회의적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베일로그를 AI 쓰다 보면 오히려 제 실력이 떨어진 것 같다고 느끼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베일로그 이거 너무 중요해요. 베일로그를 쓰다 보면은 어 내가 AI 쓰다 보면은 너무 실력이 떨어진다. 이럴 땐 AI를 안 쓰고 하는 게 나을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서 이거 한번 짚고 갈게요. 이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다. 이거는 다들 공감할 거예요. 일단은 심지어는 저도 AI를 쓰니까 저도 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제가 바보가 돼가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멈칫멈칫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안 쓰고 하는 게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 활용. 왜냐면은 어차피 앞으로 더 AI가 더 활개치고 다닐 텐데 그것을 자꾸 배제하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얘랑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함께 잘 어우러지면서 내가 더 돋보일까 이걸 연구하는 게 항상 중요해요. 항상. 왜냐면 이제 뗄래야 뗄 수 없으니까. 근데 그걸 외면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회피하는 거니까. 되게 중요하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저도 연구 중이고 당장의 어떤 팁을 알려달라 이거는 저도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것도 다음에 주제로 잡으면 좋긴 할 것 같아요. 다음에 주제를 블로그 작성법 그 다음에 이제 회로 설계 특히 베일로그 쪽 그래서 바보가 되지 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좀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위랑 같은 이야기가 되는데 그 비판적인 생각 있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판단을 못 한다면은 내가 이제 부족한 거니까 그때 가서 거기를 뭐 어떻게 찾아본다든지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체계적으로는 준비를 못 해놔서 뭐 해보겠습니다. 제 선배가 회로 설계로 학점 4.4에서 애트리에서 장기 교육을 받았는데 3점 떨어지고 이번에 대학원 들어간 거 보면 참 힘들긴 한데 맞아요. 지금 아까 위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그 뭐
서울대학교 아니죠.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이런 쪽에서도 메모리를 다 떨어졌죠. 원래 PD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공고도 많이 안 올라오고. 맞아요. 그래서 PD 쪽으로 준비를 하는 것도 맞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은 PD가 적게 올라오기도 하지만 올라오면 어쨌든 지원할 거고, 그것만 기다릴 수 없으니 PD랑 뭐 PI, RTL 세 개를 다 해놓는 게 좋아요. 항상 연관시켜가지고. 그래야지만 이제 어떤 게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이제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그쵸. 무엇을 AI에게 질문을 하는지 아는 사람. 이게 이제 프롬프팅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 프롬프팅을 어떻게 해야지 좋은지 이것을 좀 더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특정 블럭의 설계 결과들을 봤을 때 잘 나온 결과인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이게 AI 결과물에 대한 신뢰성을 판단이 가능. 그쵸. 이게 이제 비판적 생각을 하고 판단이 가능한 사람 이거고. 실물로 나올 때 이슈가 없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실제 양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형식. 맞아요. 이게 이제 시니어 엔지니어긴 하죠. 그래서 시니어 엔지니어가 AI랑 결합하면 굉장히 이제 몸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 학부 연구생도 오토 PNR이랑 레이아 쪽을 했었다. PD를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PD를 했으면 자연스럽게 PI랑도 연관될 거거든요. 혹시 패스캠퍼스 1 시리즈 1을 듣고 계시다면은 PI 쪽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들어놨기 때문에 뭐 클럭 트리 신세시스라든지 그다음 SDC 파일을 물리는 방법이라든지 타이밍이랑 파워 분석하는 거라든지 그런 걸 해놨으니까 그쪽도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확장하는 게 좋아 보이고, RTL도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거고요. 당연히 RTL은 항상 기본이에요. 기본 RTL이. 그 다음에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에서 저도 신입보다 경력자가 더 경쟁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번의 역량. 2번이라고 한다는 것은 비판적인 생각이 될까요? 2번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는 게 필요할지 전공 지식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필요를 보고 바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 이게 지금 제가 2번 요것에 대해서 아직은 좀 더 이제 디벨롭을 저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 요즘에 생각 중이거든요. 생각 중이라는 것은 어떻게 컨텐츠를 잘 만들까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 중이고, 왜 고민 중이냐면 제가 이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능력이 저한테 없어서가 아니라, 저는 그냥 뭐 지금 전체 회로를 다룬 것은 그래도 이제 6년 7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4 정도 우리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빨로 뭐 양산도 많이 했을 거잖아요. 경험빨로 판단이 가능한데, 지금 학부생 분들은 경험이 일단 없을 거고 지식도 저보다 적을 테니까, 이런 조건에서도 저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판단력을 갖출 수가 있어야 좋을 텐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좀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좀 갖출 수 있게 할까? 이것은 저도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도록 할 건데, 고민을 할 때는 당연히 뭐 어떤 지식을 탐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어지간하면 항상 이제 AI를 활용해서 이렇게 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왜냐면 이제 AI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중요하니까. 2번. 네, 2번이 지금 이 내용이죠. 결과물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그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저도 그래서 고민이긴 합니다. 이것은 아직은 이것에 대한 문제성은 인식했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니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여러분들한테는 없을 수도 있는 니즈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이 이슈가 무조건 있는데 아직은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단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그것은 앞으로도 좀 이렇게 제가 디벨롭을 해서 하나씩 파헤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불어서 이 국비 지원 강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국비 지원 강의가 통과가 돼서 AI 반도체 플러스 CPU 설계 강의가 오픈이 될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건 또 제가 한 번 더 나중에 공지를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요건 제가 한 번 더 나중에 알려드릴 거니까 이제 뭐 질문은 따로 안 받을게요 지금. 네, 이 정도로 하고,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니까 질문 하나 더. 실제 팹리스, 칩리스에서 AI를 현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사례. 일단은 AI를 활용한다는 것은 가령 이런 거예요.
가령 그냥 너무나도 디지털은 그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날로그는 없을 것 같죠. 근데 아날로그에서 제가 알기로는 오피인프 이제 설계해 주는 게 있거든요. 스펙 같은 거 입력하면은. 근데 그게 이제 뭐 케이던스나 이런 데서 이제 시험 삼아서 그런 거 하고 있어요, 막. 근데 케이던스는 템리스 회사인가요? 침리스 회사인가요? 둘 다 아니라 툴 회사죠. 툴 회사에서 AI를 접목해가지고서 만들어요. 그거를 이제 템리스랑 침리스 회사에 있는 엔지니어들한테 팔아요. 그러면은 그 엔지니어들이 AI를 써요. 그러면 그것은 과연 AI를 엔지니어들이 잘 쓰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은 그냥 잘 개발된 AI에다가 수치 넣고서 하는 것뿐인데 이것을 실제로 개발한 사람은 침리스 팸리스 회사인데 기본적인 것은 물론 이해도가 있어야겠지만 그런 개발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라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이제 그 중요한 것은 밑에 있네요. 이 2개 벤더에서도 점점 많은 자동화 AI 그쵸 배포하고 있다. 결국에는 이제 툴 자체에서 하는 거가 중요한 것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회로 설계 엔지니어가 AI까지 공부하면서 그걸 막 개발해서 넣을 수는 없어요. 결국은 툴 회사가 할 몫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회로 설계를 하는 사람들은 AI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어떤 날카로움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AI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저는 참고로 이제 뭐 GPT도 30만 원짜리, 클로드도 30만 원짜리 그거 다 써봤거든요. 그래서 클로드 코드 써보고 뭐 바이브 코딩도 배우고 있고 그렇게 배우는 이유는 사실 회로를 하나만 기피해서 살아남기는 전 힘들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AI가 도입되고 하면은 그거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거지. 회로 설계 자체만 잘하는 사람들은 도태된다. 그냥 항상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 많은 회로 설계 엔지니어들이 아직 보면은 그 경각심이 없어요. 경각심이 없어가지고 왜냐면은 당장 AI가 자기보다 더 못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AI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이제 이 툴 회사를 통해서 점점 AI가 도입될 거고 그럼 좀 더 이런 AI의 본질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더 잘 쓸 거고 그러면서 격차가 날 거는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AI를 이제 공부할 때 계속 말씀드린 것은 더 AI보다 더 기본돼야 될 것은 기본 회로 실력이고 거기다가 이제 AI 프롬프팅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거 요거를 자꾸 스스로가 좀 연습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조금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단계인데 제가 좀 더 생각이 정리되고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면은 한 번 더 전달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있던 연구실에서 레이아웃 자동화 툴과 라우팅 최적화 알고리즘 연구하고 있다. 맞아요. 지금 레이아웃 자동화 툴이랑 라우팅 최적화 알고리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레이아웃 쪽 이야기가 되는 거죠. 레이아웃 쪽.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되면은 당연히 시놉시스 쪽에 대해서가 더 적합하겠죠. 시놉시스. 아니면 시놉시스에서 일부분만 이렇게 그 해놓고서 나머지는 커스텀 할 수 있도록 해놓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봤을 땐 툴 회사에서밖에 이렇게 못 본 것 같고 다들 이게 그거예요. 이거를 AI 리터러시냐 AI 리터러시 이것은 이제 LLM 모델을 통해서 물어보면서 하는 거 아니면 이제 AI 개발이냐인데 그쵸? 일단은 AI 리터러시는 이제 엔지니어를 이렇게 분리하면 AI 리터러시 결국 이것은 회로 설계 엔지니어가 될 것이고 AI를 개발해가지고 툴 만드는 것은 툴 회사가 될 것이고 어떤 뭔가 이제 커스텀 툴을 통해 커스텀 알고리즘 개발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그 알고리즘이 배포되어서 그냥 쓰는 엔지니어가 있고 이렇게 되겠죠.
대기업은 워낙이나 조직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방법론만 연구를 하고 이렇게 따로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션에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그다음 스스로가 준비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게 좋냐는 다 다르고 각자한테 원하는 길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질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어떤 연구 부분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조건 및 결과들을 학습해서 새롭게 회로를 설계할 때 정말 필요한 심만 빠르게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연구도 돼 있다. 이것은 이제 그 DV 쪽에 대한 디자인 베리피케이션 쪽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왜냐면 커버리지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제 우리가 베스트 캠퍼스 2에서 이 커버리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루고 있고, 그래서 이제 DV에서 하는 연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DV 쪽에서 이 방법론만 하는 그 부서가 있을 것이고, 그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또 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뭐 조건만 이렇게 입력하면은 자연스럽게 누구는 런 버튼만 그 환경만 물려가지고 런 버튼만 또 누르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고, 회로 설계 관련 혹은 그 분야 벤처에 대한 방향도 고민해 보는 부분인지. 저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제가 만약에 엔지니어로서 더 뛰어나질 거면은 더 이제 해외로 가는 게 맞겠죠. 근데 저는 그 회로를 베이스로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해볼 생각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바이브 코딩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 지점들. 그러니까 이제 회로 설계라고 하는 것도 물론 정말 멋있는 직업이지만 좋은 직업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직장인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직장보다는 이제 사업을 하고 싶은 게 더 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다른 거라서 음,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커리어 업 하면서 재테크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또 사업해서 캐시를 많이 창출하면서 또 투자하거나, 크게는 그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가지에서 저는 후자를 좀 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것은 뭐 제가 뭐 회로가 앞으로 뭐 불안정하고 뭐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저는 다녀보니까 그쪽이 더 잘 맞아서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그 한 95% 정도는 회사가 더 잘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더 잘 맞는 쪽에 대한 분들 중에서 좋은 선배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좋은 선배에 빨대 꽂아서 잘 알아두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좋은 선배를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좋은 선배를 만나면 진짜 빨리 레벨업을 하거든요. 저는 약간 좀 선배 보기 좋은 편이라서 이전 직장도 그렇고 지금 직장도 그렇고 그냥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하면은 1시간 동안 설명해줘요. 막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모르는 거가 있으면 선배도 모르는 게 있으면은 자기가 막 스터디를 해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게 습관이 됐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알려드릴 때 어떤 뭐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제가 생각해보고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저도 회사에서 배운 거고, 그런 좋은 분들을 만나면 좋은 습관이 길러지고 그러면서 레벨업을 더 빨리 하는데, 안 좋은 선배 분들은 그것도 모르냐, 네가 알아와라 이렇게 해요. 자기가 모르는데 네가 알아오래요. 그렇게 해서 걔가 알아오면은 자연스럽게 얻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도 회사 본업 열심히 하면서 제 분야 측면에서 좋은 추가 발전 방향성. 음, 추가 발전 방향성. 추가 발전 방향성. 회로 설계 자체의 테크를 갔을 때 추가적으로 더 좋아질 거면은 크게는 그 회사의 임원 테크가 있을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해외 테크가 있을 것 같아요. 크게는. 근데 이제 임원은 이제 되게 몸도 갈아넣어야 되고 어떤 노력과 둘 다 필요. 해외는 또 실력이 필요. 실력과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외 생각이 없으시면은 임원을 노려보시고 아니면은 그
임원 생각이었으면 해외 노려보시고, 그 다음에 아니면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도로롱이님께. 도로롱이님이 100억이 있다면 회로를 지금처럼이나 열심히 고민할까? 물론 100억이 있다라고 해서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일을 또 안 하면은 그건 그거대로 굉장히 재미가 없고, 그때부터는 되게 뭐 편하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더 그러니까 되게 취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진 않을 건데, 근데 지금처럼 이제 뭔가에 대한 커리어를 더 첨예하게 고민하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임원 테크, 해외 테크가 있지만 그냥 임직원한테 직원을 말하는 거예요. 직원에서 재테크 테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재테크 테크를 가서 그냥 착실하게 뭐 부동산이 됐든 뭐 해외 주식이 됐든 잘 불려가면서 하면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소위 말하는 경제적 자유, 뭐 월에 한 300, 500, 이 정도까지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면 사실은 우리는 이제 편의점에 갔을 때 그냥 카드 판때기 하나만 대면은 거기 있는 게 다 공짜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어 두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막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도로동님께서 난 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진짜 오로지 회로에서에 대한 어떤 커리어 목적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임원이나 헤이테크가 있겠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지원회에서 있을 테니까 직원에서 이제 있을 거고, 일단 그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여기 말고도 뭐 다른 거 있죠. 이를테면은 뭐 내가 이제 뭐 교수로 갈 수도 있고 배트리어 같은 정주행 갈 수도 있고 등등 있지만, 그것은 약간 좀 특별한 테크이니까 그 정도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저처럼 또 이것저것 다른 거 해보시는 것도 좋고, 길은 다양하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반도체 회로 설계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예전에 의료기기 업체를 들어갔어요. 왜냐면 제가 GSAT 떨어졌어요. 삼성 지원했는데. 근데 GSAT 떨어지고 나서 바로 이제 중고 신입 준비를 하려고 의료기기 업체 지원했었고, 근데 이제 바로 됐어요. 됐는데 그때 이제 시모스 디텍터 이런 거를 설계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회사를 지원한 이유도 시모스라고 하는 게 일단 용어가 들어가서, 디텍터를 설계한다는 건 사실 하드웨어 설계예요. 그래가지고 하드웨어 설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시모스 디텍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디텍팅하는 그 패널 자체는 그게 이제 에이직 설계를 했었고 에이직 설계팀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하드웨어 설계팀으로 입사를 한 거고,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에이직 설계팀에서 일을 되게 하고 싶었겠죠, 당연히. 그래가지고서 한 2개월 정도 일을 하고, 그러다 갑자기 이제 에이직 설계팀하고 같이 협업을 하게 되는 타이밍이 왔어요. 왜냐면은 정확히 노이즈 문제가 있었고, 근데 그 노이즈 문제가 보드 레벨의 문제가 아니라 에이직 문제인 것 같아서 에이직이랑 계속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에이직 설계팀의 팀장 분한테 나 에이직 하고 싶다 이렇게 그냥 들이댔습니다. 들이댔더니 이제 막 그때 뭐 이런 거 할 수 있냐 모르니까 못한다고 했고, 이제 넘어갔죠, 그 사건이. 근데 정확히 6개월 뒤에 거기 TO가 빈 거예요. TO가 한 명 나가가지고 발생이 됐고, 그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TO가 하나 만들어졌을 때 회사 내부에서 돌려서 뽑고 싶어 할까 아니면은 외부에서 이제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싶어 할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무조건 내부에서 채워요. 왜냐면 그게 비용이 더 싸고 잘 먹히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저한테 먼저 제안이 왔었고, 저는 당연히 이제 한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그 연세대학교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연세대학교에서 그 랩실이랑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랩실에서 해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박사분하고 도와가지고서 작업을 했었고, 그때 이제 그 박사분 거가 ISCC 가면서 제가 이제 이거 홍보하러 또 샌프란시스코 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 석박 통합 밟으려고 딱 그 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그때 지금 이 회사가 된 거예요. 이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되게 방법이 다양해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 흐름을 예상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해봤는데 됐거든요. 그거를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V사도 그 의료기기 이제 V사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의료기기 쪽은 어디가 있죠? 둘 다 V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제 뷰웍스도 있고 그쵸? 바텍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DR텍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아신다고 하니? 네,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는 에이지 개발팀은 석사 이상만 뽑고 있었어요 그때. 근데 저는 이제 학사로서 저는 어제 학사였거든요. 학사였는데 이제 갈 수 있었고 가가지고 레벨을 많이 올렸죠 당연히 많이 올렸고. 근데 이 흐름을 보시면은 잘 생각해야 될 게 제가 그냥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계속 어떤 노력들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하다 보면은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를 제가 정형화 시켜가지고서 다 알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특수성이라고 하는 게 다 있으니까 다 보편적이지 않고. 근데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면 무조건 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만 있을 수 있지만 생각해 보면 되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된단 말이죠. 뭐 추천을 받아가지고 갈 수도 있고 경력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각자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특성에 대해서는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동기부여를 드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고 전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있고 요즘에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정도까지 딱 설명드릴게요. 이 정도까지 설명드렸고요. 그럼 오늘은 2시간 정도 채웠으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 우리가 다음에 이 블로그 쪽이랑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AI 리트런시라고 하죠. 그래서 AI 리트런시 활용하는 방법,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제가 한번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늦은 밤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또 제가 10월에 준비해 가지고서 한번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55분이죠. 그러면은 늦은 시간까지 네, 감사드리고 다음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